아들이 며느리한테 자기 먹기 싫은 닭껍질을 떠먹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 조각 때문에 저는 며느리를 오해했고, 나중에 병원 진료실에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말을 듣게 됐죠. 그 닭껍질 한 조각 때문에 우리 가족의 진짜 속마음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정자, 올해 65이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 화분에 흙이 늘 조금씩 쏟아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다. 남편 박성호, 62. 시내버스 운전만 30년 넘게 하다가 3년 전에야 겨우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장기 두고 마트 특가 전단지 모으고 가끔 나랑 싸우면서 산다. 아들 박도윤, 33. 컴퓨터 앞에서 사는 애다. 회사 이름은 들어도 모르겠고 하는 말을 들어도 모르겠다. 오늘 배포망에서 롤백했어. 그 배를 폈다가 다시 접었다는 소리냐? 아냐, 엄마 그냥 프로그램 다시 돌렸다는 뜻이야.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느낌이 든다. 며느리 이하늘, 31.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다. 하늘이는 내가 보기엔 참 말 그대로 이름 같다. 멀리서 보면 차갑고 단단한 외유내강 타입 같다가도 막상 웃을 때는 스르륵 긴장이 풀리는 그런 얼굴이다.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3정거장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다.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요즘 내 걱정거리는 딱 하나였다.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보나? 남편은 늘 현실적인 소리를 한다. 요즘 애들이 어디 애부터 낳냐? 저축도 해야지. 여행도 좀 다녀야지. 걔네 세대는 우리랑 달라. 말은 맞는데 마음이 안 따라간다. 동네 친구들 모임 가면 어디는 벌써 손주 초등학교 입학시킨다는 둥. 어디는 둘째까지 봤다는 둥. 그런 말 듣고 오면 괜히 집에 와서 또 중얼거리게 된다. 하늘이는 나이도 적은 거 아니고 직장도 있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게만 살 건지. 그러면서도 막상 하늘이가 피곤한 얼굴로 우리 집에 오면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꿀꺽 삼키게 된다. 나는 닭껍질을 싫어한다. 정확히 말하면 튀기지 않은 닭껍질을 싫어한다. 우리 친정엄마는 늘 그랬다. 닭껍질은 다 떼라. 기름 덩어리다. 저거 먹고 평생 고지혈증 약 먹을래? 엄마는 실제로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었다. 화장실 위 약봉지가 늘 2~3개는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나는 기름기 있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집 닭요리에는 늘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닭볶음탕을 하면 껍질은 다 떼어버린다. 백숙을 해도 살코기만 발라 먹는다. 찜닭도 마찬가지. 돈가스나 튀김옷은 괜찮다. 바삭하면 괜찮다. 그런데 백숙이나 찜 같은 데 붙어있는 미끌미끌하고 물컹한 껍질은 절대 안 된다. 어릴 때 닭 한 마리 잡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엄마는 늘 닭껍질부터 쓱싹 떼어냈다. 이건 쓰레기통 가는 거야. 사람 입에 들어갈 건 저기 살코기. 그게 너무 당연했다. 나는 닭껍질이 맛있다는 말 자체를 30 중반이 지나서야 처음 들었다. 결혼해서 도윤이를 낳고 닭볶음탕을 해줬을 때도 그랬다. 엄마, 이거 미끌미끌한 거 뭐야? 껍질. 다 떼. 그거 안 먹어. 아, 그래? 그럼 이거 버릴게. 아들은 별로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이 껍질을 싹싹 떼어냈다. 내게도 아들에게도 닭껍질은 그냥 버리는 부분, 먹는 사람 없을 거였다. 그 믿음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도 당연하게 이어졌다. 문제의 그날은 9월 어느 토요일이었다. 하늘이가 밤샘 근무를 많이 하던 시기라 한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퇴근하면 자야 하고 쉬는 날엔 또 친구들 결혼식이니 병원 워크숍이니 한 달이 훌쩍 지나버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도윤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토요일에 시간 돼. 왜? 또 뭐 사달라고? 아니, 하늘이 이번에 야간 쭉 돌고 났어. 이번 주 토요일 쉬거든. 몸보신 좀 시켜주자. 몸보신. 엄마 좋아하는 동네 백숙집 가자. 동네에 유명한 토종닭 백숙집이 하나 있다. 상호는 산국의 토종 백숙.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주말이면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하는 집이다. 그 집 좋지. 나도 오래간만에 먹고 싶다. 남편에게 말하니 성호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 야, 며느리 좀 살려야지. 맨날 중환자실에서 사람들 붙잡고 있으면 기운도 빠질 거 아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살은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되지만 중얼거렸다가 성호에게 눈총을 받았다. 너 또 그런 소리 할래? 하늘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상처야. 알고 있다. 머리로는 안다. 요즘 세상은 살쪘다, 살 빠졌다. 이런 말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 하지만 또 한편으론 건강을 걱정하는 말까지 죄가 되냐 싶고 입이 근질근질할 때도 많다. 어쨌든 우리는 토요일 저녁 6시에 백숙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토요일 저녁. 가게 앞에는 여전히 손님이 북적였다.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아두었고, 도윤이와 하늘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교통이. 하늘이가 숨을 약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일찍 온 거지. 너희는 딱 맞게 온 거야. 나는 괜히 더 싱글벙글했다. 오랜만에 셋이 아니라 넷이서 밥을 먹으니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들떴다. 조금 기다리자. 종업원이 우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벽에는 토종닭 인증선이 약재 사진이니 온갖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토종 백숙 3인분이요. 그리고 죽도 하나 추가할게요. 남편이 주문을 마치고 나니 하늘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계산할게요. 야, 뭘 내가 계산을 해. 갈수록 말이야, 어른 체면을 깎아내리네. 우리 집 룰은 단순했다.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낸다. 그래서 결국 그날도 남편 카드가 결제됐다. 잠시 후 큼지막한 토종 닭이 냄비째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대파와 마늘 향이 확 느껴졌다. 우와. 도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엄마, 내가 발라드릴게요. 도윤이 집게와 가위를 집었다. 어머, 내가 다 해? 그럼요. 회사 회식만 가면 제가 닭 담당인데요. 장가 가더니 이제 닭도 직접 발라주는 아들이 됐다.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도윤이 닭다리를 집어들더니 가위로 껍질 부분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다. 여기까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래, 껍질은 버려야지. 이건 우리 집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도윤이 그 껍질을 뼈 버리는 그릇이 아니라 하늘이 앞접시에 척 하고 올려놓은 것이다. 내 머릿속이 잠깐 멈췄다. 아니, 지가 안 먹을 거면 뼈통에 버릴 것이지. 저걸 왜 며느리를 줘? 눈꺼풀이 실룩거렸다. 기억 저편했어.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기 먹기 싫다고, 남 준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설마 아들놈이 며느리 기강 잡는다고 저러는 건가?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요즘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자기 먹기 싫은 거 며느리한테 떠넘겨서 억지로 먹이는 건가? 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늘이 반응이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접시에 올려진 껍질을 젓가락으로 집어 옆에 놓인 묵은지를 한 장 올려 싸더니 조용히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정말 꽤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이 조금 동그래지는 그 표정. 저건 뭐야?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억지로 먹으면서 티 안 내려고 연기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 요즘 애들은 싫어요라고 말을 잘한다더니 우리 며느리는 좀 옛날 스타일인가? 갑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며느리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슬쩍 도윤을 노려봤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고는 있지?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야. 눈으로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도윤은 내 눈길은 보지도 못한 채 또 닭가슴살 부분의 껍질을 싹 벗겨 하늘이 접시에 턱 하고 올려놓았다. 자, 하늘아.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하늘이는 한 번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김치 한 장을 꺼내 껍질을 돌돌 말아 먹었다. 아니, 진짜 이게 뭐야? 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결국 나는 참지 못했다. 아들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너 안 먹을 거면 그냥 뼈통에 버려라. 왜 자꾸 그걸 며느리 그릇에 놓니?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확 바뀌었다. 하늘이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앞 접시에 덜컥 부딪혔다. 남편도 나를 슬쩍 쳐다봤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다. 나는 급히 하늘이를 향해 말을 돌렸다. 아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도 내 시아버지도 저거 안 먹어. 기름 덩어리라 몸에 안 좋아. 제가 억지로 주면 나한테 말해. 그 말 속에는 나름대로의 편들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 집은 며느리한테 저런 식으로 억지로 먹이는 집안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뭐가? 하늘이 닭껍질 제일 좋아해. 나는 얼이 빠졌다. 얘가 지금 며느리 기분 맞춰주려고 거짓말까지 하나? 그랬더니 그동안 어쩔 줄 몰라 하던 하늘이가 조그맣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껍질에 김치 싸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쫄깃해서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전제가 우수수 무너져 내렸다. 나는 며느리 접시를 내려다봤다. 정말로 살코기는 한쪽으로 밀려 있고 껍질들이 야무지게 모여 있었다. 진짜 좋아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늘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도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닭볶음탕 해주실 때마다 껍질을 다 떼어서 버리시길래 말을 못 꺼냈어요. 왜 말을 못해? 내가 되묻자. 하늘이는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저 그거 주세요 하면 뭔가 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예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하늘이에게 닭볶음탕을 해준 날이었다. 그날 하늘이가 그런 말을 했었다. 어머니, 이거 일부러 살만 쓰신 거예요? 그럼 껍질은 다 떼어서 버렸지. 아, 네. 깔끔해서 좋아요. 그때 나는 그 말이 그냥 어머니 요리 솜씨 칭찬인 줄 알았다. 막상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 뒤에 조금은 아쉬움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너는 원래부터 껍질을 그렇게 좋아했어? 내가 묻자. 하늘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요. 하늘이는 천천히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어릴 때요. 집이 많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하늘이 집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다가 허리 다치셨어. 일을 오래 못 하셨어요. 엄마가 마트 계산대 서시면서 저희 새 키우셨고요. 하늘이는 잠시 웃었다. 달결이는
정말 가끔 엄마가 마음먹고 사오실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마리 사와서 삶아서 백숙처럼 먹거나 간장 양념에 졸여서 먹거나 그랬죠. 근데요, 살코기는 늘 동생들 몫이었어요. 저는 맞이다 보니 항상 동생들 먼저 먹이고 남은 걸 먹는 게 익숙했거든요. 동생 먼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나도 어릴 때 동생들 먼저 챙겨주라는 말에 익숙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껍질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늘이 눈웃음을 지었다. 살코기는 딱딱해질 때도 있고 파김치에 묻으면 맛이 좀 묻히기도 하는데 껍질은 기름기랑 간장 양념이 쫙 배면서 쫄깃하고 고소했어요. 나는 달껍질을 한 번도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며느리는 그걸 어릴 적부터 제일 아끼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은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늘아, 너는 왜 꼭 껍질만 먹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살은 동생들 줘야죠. 그랬더니 엄마가 살짝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하늘이는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닭 먹으면 껍질부터 먼저 먹어요. 그게 뭔가 저만의 보상 같은 느낌이랄까.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 어디선가 미안함이 기름처럼 번져 나갔다. 2년 동안 나는 그 아이의 제일 좋아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려왔던 거다. 야, 이놈아. 나는 도윤을 째려봤다. 너는 왜 이런 걸 한 번도 말 안 했냐? 하늘이가 껍질 좋아한다고 내가 버리는 거 내 눈에도 보였을 거 아니야. 도윤이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가 맨날 달껍질은 기름덩어리다. 그거 먹고 평생 약 먹을래? 이러셨잖아. 괜히 하늘이 껍질 좋아해 했다가 엄마한테 둘 다 혼날까봐 내가 무슨 괴물이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조금 찔렸다. 도윤은 원래 나 눈치를 잘 보는 애였다. 좋게 말하면 배려심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의견을 잘 못 내는 타입. 하늘이가 덧붙였다. 전 그냥 어머니가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는 줄 알아서. 그래, 이 집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구나 했어요. 저만 저 그거 주세요 하기도 좀 그랬어. 그냥 살코기 먹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눈치챌 기회는 있었다. 달볶음탕을 했을 때 하늘이가 어머니 이거 살만 있었어. 훨씬 깔끔하네요 라고 하던 날. 그 말 끝에 길게 붙은 숨. 치킨을 시켜 먹을 때면 껍질 바삭한 부분 너무 좋아요 라고 유난히 강조하던 말투.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신호를 놓쳤다.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는 달껍질이 싫다. 그럼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달껍질을 다시 먹어보기로 했다. 어머니, 드셔보실래요? 하늘이가 김치 한 장을 내 앞접시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싸서 드셔보세요. 기름기랑 김치가 같이 올라왔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조심스레 껍질 한 조각을 집어 김치에 싸서 입에 넣었다. 입 안에서 미끌미끌한 식감이 퍼지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인상이 구겨질 뻔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김치의 시큼한 맛, 매운맛, 그리고 따뜻한 달기름의 고소한 향이 같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맛있기까지 했다. 어때요? 하늘이가 묻자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게 왜 맛있지?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래서 내가 회식 때마다 달 담당이라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부위 다 알고 있지. 웃기고 있네. 껍질 배달부 주제에. 남편이 던진 말에 우리 넷은 동시에 웃었다. 공기가 풀리자 나는 다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버리지 말자. 적어도 저 아이가 좋아하는 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버리자.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달볶음탕 풍경은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닭 손질할 때 껍질부터 싹 다 벗겼어서 싱크대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 그냥 턱턱 던져 넣었다. 이제는 닭을 씻어 들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부터 난다. 아, 이 부분은 하늘이 몫이겠다. 가슴살 쪽에 붙어 있는 껍질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떼어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둔다. 다리 쪽, 날개 쪽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남편이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싫어. 싫긴. 근데 너 원래 이런 거 귀찮아하는 애가 아니었냐? 맞는 말이다. 나는 원래 뭐든 간단하고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했다. 껍질 떼고 버리고 살만 쓰고 씻는 것도 편하고 정리도 쉬웠다. 그런데 이제는 닭 한 마리 손질하는데 전보다 2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귀찮지가 않았다. 닭볶음탕이 완성되고 아들내외가 우리 집에 와서 앉으면 나는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 아가, 껍질 여기 있다. 많이 먹어. 우리 집 껍질은 다 내 거야. 하늘이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어머니, 저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 제 콜레스테롤도 소중해요. 괜찮아, 아직 젊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버리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내가 한두 점 같이 먹기도 한다. 이제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 생각까진 안 든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도 꾹 누르며 대신 껍질을 집어 하늘이 그릇에 더 올려놓는다. 그렇게 우리는 요모조모 며느리를 조금씩 살찌우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 살찌우기가 생각보다 훨씬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었단 걸. 그 반전은 의외로 평범한 날,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다. 11월 초, 아침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어느 월요일,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나야 집에 있지. 왜? 병원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요. 도윤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 같이 못 오고 어머니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 했어서. 너 건강검진? 네. 연차 내고 받으려고요. 나는 선뜻 그래라고 했다. 그래, 며느리 건강검진인데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 주면 든든하겠지. 병원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간호사가 하늘씨 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동료예요? 내가 묻자 하늘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병동 선배예요. 오늘은 제가 환자네요. 하늘이는 여러 검사 순서를 차례대로 밟았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체성분 검사. 나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요즘 병원은 참 깔끔하게도 잘 해놨다는 생각을 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조금 뒤 의사와 상담하는 순서가 왔다.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늘이와 함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하늘 씨, 작년에 검진 받은 기록도 있네요. 네,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기본 검사만 했어요. 의사는 체성분 검사 결과를 띄워놓고 모니터를 가리켰다. 체중은 정상이긴 한데 체지방률이 꽤 낮은 편이네요. 키와 연령에 비해 마른 편에 속해요.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마르긴 했지.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저 정도 아닌가.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난번 진료 기록 보니까 하늘 씨가 몇 달 전에 산부인과 쪽 상담도 한 번 받으셨네요. 그 순간 하늘이 어깨가 살짝 움직였다.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씨는 지금 체지방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습니다.
몸무게를 34kg 정도는 더 늘려야 생리 주기도 안정될 수 있고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보다는 체력이 받쳐줘야 해요.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체중을 더 늘려야 한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체중은 정상이거나 살짝 마른 정도인데 체지방이 너무 낮았어. 호르몬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하늘 씨도 그런 케이스고요. 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집에서 혹시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다거나 마른 편이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나요? 의사의 질문에 하늘이가 순간 내 쪽을 스치듯 바라봤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건강 생각하셨어. 기름진 음식은 좀 줄이자고 하셔서.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부모님, 그 말 속에는 나와 남편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하늘 씨는 지금 오히려 살이 조금만 더 붙어도 괜찮아요. 근육량이나 체력도 같이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수치가 체지방률이랑 근육량인데요. 숫자들이 어지럽게 보였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내 귀에는 한 문장만 또렷하게 남았다.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이 좀 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어. 하늘이는 종이컵 커피를 뽑았다. 나는 생수를 하나 뽑아 들었다. 잠시 침묵.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놀라셨죠? 산부인과 상담받았다는 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 듣긴 했지. 하늘이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조용히 얘기했다. 저 몇 달 전에요. 생리 주기가 자꾸 늦어지고 양도 줄어들고 그랬어. 혹시 큰 병인가 싶었어. 혼자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혼자? 네. 괜히 어머니랑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엄마는 더 걱정 많으신 분이라서요. 의사는 그때 뭐라고 했냐고 묻자 하늘이가 천천히 말했다. 크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체지방이 너무 낮았어. 호르몬이 불안해졌을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살이 찌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잠시 후 하늘이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응. 사실 그날 백숙집에서 저 닭껍질 먹었을 때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속으로 오해하고 큰 소리를 치고 결국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해줬던 그날. 그 전까지는 가족들 앞에서 저 이거 좋아해요 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저만 너무 식탐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며느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소리 들을까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잣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근데 그날 어머니가 저 편 들어주시려고 싫으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럼 다 너 먹어 하셨잖아요. 하늘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 말 들으니까 이 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판기 옆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멀찍이서 들려왔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 계신 자리에서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좀 살쪄도 괜찮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나는 그제야 의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그 말을 듣고 맨 처음 떠올린 얼굴이 바로 하늘이었다. 사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살찌면 바로 빼야 한다고 난리다. 우린 옛날에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을까 걱정했는데 요즘 애들은 살찔까 걱정이야. 그래서 하늘이에게도 은근히 그런 기대를 했다. 젊으니까 적당히 잘 먹다가도 조금 찌면 알아서 관리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하늘이는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먹어도 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동생들 챙기느라 자기 몫을 줄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아이. 살이 빠지면 와, 너 살 빠져서 예뻐졌다. 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살이 조금 붙었을 때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네. 이제 좀 편하게 먹는구나.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는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살찌면 안 된다는 말만 골라서 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병원 복도에서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세게 쳤다. 검진을 마치고 하늘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집 근처까지 왔다. 어머니, 더 같이 계셔도 되는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집에 가서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서 푹 자라. 버스에서 내린 뒤 하늘이는 역 쪽으로, 나는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마트가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특가 전단지부터 살폈겠지만 그날은 먼저 정육 코너로 갔다. 토종달 1마리 12,900원.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달 2마리를 카트에 담았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어놓고 나니 남편이 물었다. 오늘 며느리 검진 잘했대. 별일은 없대. 그래, 다행이네. 근데 닭을 2마리나 샀냐? 나는 비닐 포장을 뜯으며 말했다. 당분간 닭 자주 해먹자. 껍질도 최대한 안 찢어지게 떼고. 또 하늘이 껍질 주려고? 응. 야, 살찌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의 말에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하늘이는 지금 살이 좀 더 쪄야 한대. 몸이 너무 말랐어서. 호르몬이 불안정하대. 그래. 남편 눈이 동그래졌다. 그래. 우리가 걱정할 건 살찌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였어.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먹게 해줘야겠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하늘이 살찌우는 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게 말야. 그냥 맛있게만 먹이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며느리 몸을 조금씩 지켜주고 있었던 거네. 며칠 뒤 일요일. 나는 일찍부터 닭을 손질했다. 이번에는 껍질이 덜 찢어지게 더 신경을 썼다. 가슴살 쪽에 붙은 껍질은 넓게 떼어 접시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다리 쪽 껍질도 모양을 살려 담아뒀다. 양념장을 만들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오늘 아들 내외가 오면 어떤 말을 할지 정리했다. 하늘아,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너 살 좀 찌워야 된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마음 편히 먹어. 누가 뭐라 하면 시어머니가 막아줄게. 그 말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엄마, 닭 냄새 난다. 하늘이와 도윤이 들어오자마자 부엌 냄새를 맡았다. 와, 닭볶음탕이다. 도윤이가 환호하듯 말했다. 식탁에 냄비를 올려놓고 나는 준비해둔 껍질 접시를 가져왔다. 자, 여기.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늘이 눈이 동그래졌다. 내 목 닭껍질. 나는 쿡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일부러 더 안 찢어지게 손질했어. 김치에 싸 먹기 좋게. 하늘이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어머니,
진짜요? 그래. 그리고 나 의사 선생님 말도 들었어. 너 살 좀 찌워야 된다면서. 도윤이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 얘기도 들었어. 어, 오늘 며칠 전에 같이 병원 갔다 왔거든. 나는 하늘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제 너 먹는 거 가지고 누구도 뭐라 안 한다. 내가 앞장서서 막을 거니까 마음 편히 먹어. 남편도 숟가락을 들며 거들었다. 그래, 하늘아. 우리는 너 살찌는 거 구경 좀 하자. 우리 세대는 맨날 굶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든든하게 먹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좋다. 하늘이는 잠깐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결국 눈가를 붉혔다. 어머니, 아버님, 진짜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얘가 뭔 소리야. 우리가 기왕이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먹이는 거. 나는 껄껄 웃으며 하늘이 접시에 껍질을 몇 조각 더 얹어줬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다. 달껍질도 살코기도 밥도 죽도. 나는 그 모습을 마치 어린아이 재롱을 보는 것처럼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그날 밤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물었다. 왜 웃어? 그냥 생각해보니까 웃겨서. 뭐가? 처음에 달껍질 가지고 나 혼자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나 싶어서. 지가 안 먹을 거면 뼈통에 버리라느니 뭐니? 알고 보니 그게 며느리 제일 좋아하는 보약이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엔 우리가 괜한 오지랖으로 며느리를 살찌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모조모 며느리를 살찌운다는 말도 반쯤 농담처럼 입에 올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살찌우기가 하늘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진짜 필요한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양보만 하던 아이에게 너 먼저 먹어도 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일. 살 빠져야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아이에게 조금 쪄도 괜찮다는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일.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가 몰래 상담을 받아야 했던 아이에게 같이 손잡고 의사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러고 보면 우리 집 식탁 위 달껍질은 그저 기름진 음식 한 조각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가족의 모양을 바꾸는 작은 도구 같았다. 요즘 우리 집 달볶음탕은 거의 맞춤형이다. 하늘이 목쓴 껍질 넉넉히, 살코기 적당히, 도윤 목쓴 살코기 많이, 껍질은 하늘이 양보. 내 목쓴 살코기 위주, 껍질은 한두 점만 탐색. 남편 목쓴 국물 많이, 살코기 적당히, 가끔 껍질 한 입만. 가끔은 하늘이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나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애는 분명 달껍질이랑 국물 다 좋아하는 애일 거예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한다. 그래, 그때 되면 우리가 또 손주 것까지 껍질 다 뗐어. 한 접시 모아주지. 어머니, 그러다 애 너무 살찌면 어떡해요? 그럼 뭐 어때? 건강하게만 크면 됐지. 입으로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기도하게 된다. 그래, 이 아이가 언젠가 진짜 엄마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세상 어떤 집밥 이야기보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다. 달껍질 몇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줄은 나도 몰랐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가족의 반전은 분명했다. 나는 처음에 내가 며느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름진 건 막아주고, 건강하라고, 관리하라고.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하늘 씨는 오히려 살이 조금 더 찌는 게 좋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과 저 아이가 두려워하던 건 정반대였다. 나는 살찌는 걸 걱정했고, 하늘이는 평생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지를 걱정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살았다. 그 간격을 달껍질이 조금씩 메워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리는 부분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가는 과정,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어쩌면 가족이 되어가는 일이라는 것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닭을 손질하며 이렇게 말한다. 아가, 껍질 여기 있다. 마음 편히 먹어. 우리 집 껍질은 다 내 거야. 그게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더욱. 그리고 속으로는 조용히 덧붙인다. 우리는 오늘도 요모조모 며느리를 살찌우고 있다. 그 살이 기름이 아니라 안심과 사랑으로 쌓이길 바라면서. 달껍질 몇 조각에 불과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달껍질 같은 취향과 마음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게 된다면 한 번쯤 이렇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너는 뭐가 제일 좋아?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반전을 데려올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